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호혜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상대로 각각 이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또 이제 역으로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이것은 대중전쟁 준비용이 아닌가, 혹은 인위적인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휴전 협상, 이것은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에 통보된 북한군 포로 시신 아직까지 0입니다. 먼저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제 난리가 났을 건데 이 미국 언론도 대수특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이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는 34%, 일본에 24%, EU 20%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제 25%입니다. 며칠 전인가요, 한국은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국 언론이 옮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뺏겨 먹어야 되는 나라 1순위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순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뜯어 옮기기를 바랍니다. 혹은 릴로케이션 하는 거죠. 미국 내로 옮기지 않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에 이제 일본과 한국, 대만은 무조건 협력해라.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적성국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내 투자한 미국의 제조, 미국 기업, 이들로 하여금 공장을 리로케이션 해라. 다른 나라, 남미나 이런 데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 TV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리버럴 세력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이제 침몰시키려고 한다, 대공황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도 그 이전에 이제 보호 무역 정책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이런 각국에서 이렇게 행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공황이 터졌는데, 그래서 트럼프를 세계 경제를 파괴하려는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CNBC나 블룸버그 이런 데서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ABC라든가 이런 데는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관세를 얼마 때릴 것인가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보복 관세를 때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나라들이 이제 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흑자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국들 관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34%, 일본 24%, 한국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 호혜 관세 이것이 발표되자 이제 시간 외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아마존 마이너스 4.5%. 일단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상당 포션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경우 공장도 있고 또 중국에도 애플 휴대폰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엔비디아 역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죠. 그래서 이 중국과 많은 관련이 있는 기업들, 이들의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지금 시간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의 이제 공적 부채, 지금 이제 36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1년의 이자 비용만, 이제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만약 또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때 미국은 한결 이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이 재정적으로 플로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너무나 많은 공적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경기 침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미국 자산시장 버블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거품을 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미국은 좀 숨통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빚이 많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빚이 많더라도 무역 흑자가 많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무역 흑자를 낸다. 이 경우는 미래에 이제 갚을 수 있는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막대한 이제 무역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돈을 찍어서 그것을 충당을 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미스테리죠. 언제 무너진다 이런 예측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이 경우는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일단 이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채 가격도 오르고 또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 이들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아무리 빚이 많아도 또 이제 미국 내로 달러 재환수가 일어난다. 미국 내 이제 많은 투자가 이렇게 몰려온다. 이 경우는 많은 이제 공적 부채 그리고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렇게 플로팅한 상태로 떠받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값은 당연히 치솟죠. 3,183불까지 갔습니다. 금이야말로 이 달러 가치의 진정한 이제 가치 평가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 대비 달러는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달러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역시 계속 이 스텔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값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혹자는 5,000달러를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분명히 이 투기적인 자산의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있죠. 어떻게 될 건지 모릅니다만 일단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에서 이제 세계 최강자입니다. 특히 텅스텐. 이 텅스텐은 무기나 첨단 무기, 반도체 이런 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 텅스텐 수출을 봉쇄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와 군수업체는 이제 이런 조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중국이 글로벌 텅스텐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무려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 텅스텐이란 무엇인가? 군사적인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수요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모든 금속 중에서 이제 용융점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텅스텐은 장갑, 관통, 탄약, 뭐 탱크 장갑 이런 데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텅스텐은 극한의 열과 이제 방사선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 반도체, 로봇 공학, 그리고 핵 융합로 벽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산 장비, 에너지, 그리고 이제 건설, 항공, 우주에도 사용이 되죠. 특히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것을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괴롭히는가? 러시아는 플래티늄으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주공학, 첨단 장비, 뭐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 뭐 보석 이런 데 다 이용이 되죠. 의료 장비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 플래티늄 공급을 이렇게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타이타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타늄. 특히 이 러시아산 티타늄은 일본에 이제 스미토모 금속이 주로 수입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하고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합니다. 미국의 항공, 우주 그리고 군수업체는 이 스미토모 금속에서 만드는 이 티타늄 결국 이제 추적하면 러시아산 티타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뭐 금속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티타늄도 생산지별로 이렇게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 업체, 스미토모 금속이 만들었다 혹은 뭐 다른 업체가 만들었다. 이 업체에 따라서도 조금씩 이렇게 뭐 인장 강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첨단 산업은 러시아산 이 티타늄에 의존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항공 우주 산업, 뭐 티타늄, 플래티늄, 그리고 뭐 텅스텐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중국, 러시아에 의존한다. 이때 만약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금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은 무기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거죠. 이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이것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야기한 겁니다. 미국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벤 노턴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우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이런 특집 기사가 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뭐 첨단 AI 업체 그리고 뭐 소재 업체, 첨단 업체들이 있겠죠. 이들은 중국에 대항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 재래식 무기를 비교해 보니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년 내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첨단 무기들, 이것도 이제 중국이 앞지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필요하다. 일단 미국은 AI의 이제 선진국입니다. AI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무기 플랫폼을 만들자. 이것으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벤 노튼은 이런 글을 썼는데, 미국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새로운 강자로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이류 국가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재벌들, 이들은 이제 미국의 국방, 펜타곤, 이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새로운 이제 무기를 만들려고 한다. 이 워싱턴이 관세, 제재, 수출 제한을 통해서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떼어낼 수 없다면 일단 중국과 분리시키는 거죠. 중국 이외에 다른 이제 공급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국 영토 내 이 서플라이 체인이 딱 완전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죠. 일단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 중국과 가까운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분리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에 미국의 이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이제 하부 구조, 이것을 이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 이제 관세 제재, 수출 제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국의 재산업화를 돕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미국 국민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임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중국을 제외한 별도의 이제 공급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물자, 이것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중국과의 전쟁,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캐나다 침공, 이런 것은 모두 자, 중국의 접근을 막고 여기에 있는 자원들을 미국이 독식을 하는 거죠. 뭐 캐나다에서 자원을 캐서 저기 이제 멕시코에 가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나마 운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중국의 화물선, 이것을 미국이 차단해버린다. 그 경우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물건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기 남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급망을 제한하고 미국은 이제 중국의 공급망이 의존하는 것을 이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다. 저는 다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쿠웨이트,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어떤 이제 원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미국의 전투기가 이륙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이제 공중급유기가 공중에서 이 기름을 이제 미국 전투기에 넣어주는 것, 이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죠. 이란은 리비아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후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경우 엄청난 후가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있을 겁니다. 이란은 가만히 앉아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보복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데 에너지 기반 시설, 이것이 파괴되면은 미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제 아람코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텍산 아라비아, 텍산 사우디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자, 1950년대 그 이전이죠. 한 40년대 이때 보면은 결국 미국에 이제 이렇게 텍사스 자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또 이제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이 가고 이런 이야기 역사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으로부터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오일 기반 시설들이 파괴된다. 이것은 미국에도 이제 재앙이 됩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 아랍 국가들 다 반대하고 그리고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들은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일단 제조업은 아니죠. 금융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이들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주요 산유국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격을 뭐 재고하게 될 겁니다. 뭐 아직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암차오로드는 이런 분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디에고 가르시아의 7대 대체 불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 혹은 뭐 뒤에 부스터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를 때립니다. 이때 스텔스기 한 2대가 날아간다. 이거는 뭐 1, 2년 안에 뚝딱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기종이 아니죠. 대재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러시아나 중국이 뭐 큰 미사일 한 방을 뭐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 쏜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제 B-52가 8대 그리고 7대 B2 스텔스 폭격기, 이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핵 보복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멘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일단 함정을 이용해서 이제 예멘 후티를 제어하는 것,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함정 역시 이제 큰 위험에 노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티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보기 위해서 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일단 B2로 이용해서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멘 후티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멘 후티에 이제 보복 폭격을 계속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에서 뭐 드론이나 미사일이 계속 날라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공항이 마비가 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북한군이다라고 해서 사진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북한군으로 보이십니까? 저기 이제 부랴트족이나 이쪽이죠. 자, 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몽골리안 피가 흐르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 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디룩디룩 살이 찐 것도 아니고, 이 몽골리안 피가 흐르는 저기 뭐 시베리아나 이쪽에서 온 이제 러시아군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북한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다 구라죠, 구라. 자, 지금까지 적십자사에 통보된 북한군 포로나 그리고 이제 북한군 시신 단 한 구도 없습니다. 포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은 자, 이 북한 시신이나 이제 북한군 포로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 시신 교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잡혔을 때 바로 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는 이런 포로를 잡았다고 이 적십자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국제 포로 지위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 바로 지난주입니다. 일주일 전에 자 이제 우크라이나군 시신 막 900 몇십 구 그리고 러시아군 시신 한 50여 구 이제 이 시신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 한 구의 이 북한군 시신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크게 떠들었습니까? 북한군 시신이 길바닥에 널려 있다. 그리고 뭐 5천 명이 죽었다고 했나요? 인해 전술로. 그러면 그때 전사했던 북한군 시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 한 구의 시신도 국제적십자사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 교환에도 북한군 시신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북한군 포로라고 나오는 뭐 이 사기죠, 사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북한군이 무엇을 하러 왔냐? 핵발전소, 쿠르스크 핵발전소를 지키려고 왔다. 그런데 쿠르스크 핵발전소는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가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 거짓말이죠, 구라. 이 글은 이혜영 교수님이 올리신 글인데 자, 그동안 뭐 5천 명이 죽고 1,500명이 남았는데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군 최정예 부대를 파괴하고 쿠르스크를 거의 이제 수복한 겁니다.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군 포로로 잡혔다는 애,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 이런 표현 쓰지 않죠. 남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면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치, 뭐 영어식 표현이죠.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수색, 이 북한에서는 수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민건, 북한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코미디 같은 사기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궁극적으로 이 한국의 무기나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휴전을 한다고 나섰지만은 그러나 유럽은 여전히 이제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 유럽은 무기도 바닥나고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이 없습니다. 한국군에 이렇게 탐을 내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 휴전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회담이 일단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미국이 내건 조건을 러시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일단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현재 전선에서 동결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립화, 탈나치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거부한다. 당연하죠. 러시아는 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물론 예의상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휴전 협상이란 별개로 전쟁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포기하고 발을 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협상을 해서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지금은 미국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무기나 탄약 이런 것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물러서진 않죠.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재무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빅서지의 분석 중에 이제 뭐 중요한 걸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몇 주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가까워진 것 같다. 트럼프의 뭐 많은 이야기 그리고 외교적인 책략, 과시적인 행보. 자,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빅서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으로 결말이 날 거라는 믿음을 숨겨본 적이 없다. 즉, 전쟁은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되며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 그리고 이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 점령, 그리고 잔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이해관계에 이제 종속되는 것, 이런 일들이 결국 이제 진행될 거다. 미국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트럼프가 뭐 거래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와 키예프가 논의할 용의가 있는 사항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이런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러시아는 단순히 선의와 협상 그리고 이제 명분으로 부분적인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모스크바는 더 원초적인 권력 형태에 의지할 거다. 결국 물리력입니다. 군사력이죠. 검은 펜보다 앞서 있으며 그 위에 있다. 협상은 결국 전장의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날카로운 거래술도 피해 이 더 오래된 법칙을 초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빅서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먼저 2023년 자포로지아 반격, 이때 상당히 잘 무장되고 훈련된 이제 기계화 이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르스크에서 또 남은 것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이제 전력 공백 상태입니다.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나토군도 직접 오진 않습니다. 물론 뭐 마크롱이나 스타머가 이제 자국군을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전선은 이제 새로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 이제 군사력의 공백 상태. 러시아군은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파괴해 나가면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 쿠르스크 사태와 관련돼서 안전지대를 확보해라. 결국 추가적인 영토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더욱더 많은 영토를 먹어야지 러시아를 보다 더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전쟁 논리상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결국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리안 레프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독일 언론인이죠. 지난 3년 동안 이 러우전 관련돼서 진짜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습니다.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프케가 이제 더 이상 러우전 관련된 글을 이 X에 트위터에 올리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빌트지입니다. 이 빌트지의 공식적인 기사만 이제 자기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겠다. 이제 여기서 떠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암체오로드가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USAID로부터 자금이 끊어졌냐?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죠.
USAID 자금을 받았던 아니면 이제 뭐 독일 내 루소포비아 세력 낙지들이죠. 이들의 자금을 받았던 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패전이 눈앞에 보이자 이렇게 이제 이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러우전의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